삼성 일가가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와 또 사회공헌 계획을 공개를 했습니다. 상속세가 12조 원입니다. 12조 원 이상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죠. 자, 앞으로 삼성의 지배 구조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내용 김대우의 경제읽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대우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 이건희 회장 유산에 대한 상속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야말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먼저 유산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예, 우리나라 최대 재벌인 삼성그룹과의 상속세 규모가 공식 확인이 됐는데요. 예. 오늘 삼성 측이 대회 공개적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현재 상속세 대상이 되는 재산 규모가 주식, 또 미술품, 부동산 다 합쳐서 한 26조 정도 되고 네. 그것을 세액으로 환산하면 12조가 조금 넘어간다. 이것이 첫 번째 발표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1조 원은 그동안에 이건희 전 회장이 약속했던 것처럼 사회에 헌납하겠다. 예. 그래서 그 헌납한 자산을 가지고 병원 감염병 치료나 어린이 희귀병 등에 쓰겠다. 이런 대목이 하나 있고요. 또 세 번째 중요 발표 내용은 미술품 2만여 점을 국가에 기부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 내용으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상속세가 12조 원이 넘는다고 하니까 과연 그러면 정말 뭐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니까 어떻게 납부를 하느냐, 그리고 또 재원은 또 어떻게 조달을 하느냐, 이런 게 또 궁금해져요.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12조 이상을 내기는 아무리 삼성가라 하더라도 쉽지는 않겠죠. 예.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오늘 삼성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하겠다고 합니다. 이 연부연납제도라는 것은 상속세법에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바로 삼성가처럼 갑자기 큰 금액을 상속세로 내야 되는 경우에 납부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서 최대 5년에 걸쳐서 나누어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속세 신고 마감일이 4월 30일인데 4월 30일 날 먼저 한번 내고 6분의 1을 먼저 냅니다. 예. 그다음에 해에 또 6분의 1 이래 나눠서 5년 동안에 6번에 나누어서 낼 수 있는 이 연부연납 제도를 택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되면 한 번에 내야 될 상속세가 약 2조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첫 번째 2조 원, 이것을 4월 30일까지 내야 되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지난번에 있었던 삼성전자의 특별 배당이 있었습니다. 네네. 여기서 그 1조 5천억 이상의 이 삼성 이 오나 가족에게 배당금이 돌아갔거든요. 거기다가 신용대출을 한다든지 또 주식담보대출을 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일단 낼 것으로 보이고요. 네. 내년, 내후년 이후에도 주가가 계속 오르고 해서 단기 순이익이 나면 거기서 배당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5년에 걸쳐서 6번에 나누는데요. 이 나눠낼 때 이자율은 1.8%입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5년간은 이제 삼성그룹 입장에서는 배당을 좀 많이 받아야 될 영업을 더 잘해야 되겠죠. 네. 그런 어떤 현실적인 과제도 하나 부과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산 중에 1조 원은 13년 전에 약속을 지키고자 이제 의료사업 등을 위해 기부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13년 전에 고인이 사대 출연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1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2008년도에 그 유명한 삼성 비자금 사건이라는 게 터집니다. 네. 삼성의 내부에서 고발도 있었고 그래서 명의가 정확하지 않은 삼성의 현금 자산이 수조 원이 발견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대목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 자금이 그 선대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넘어온 자금이냐 아니면 삼성이 이른바 두 주머니를 차고 그 장부를 분식해서 끌어모은 돈이냐 이 분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검찰 수사도 받고 재판까지 가고 상당히
곤혹을 많이 치렀죠. 예. 당시에 이건희 전 회장께서 그런 국민적 무리를 끼쳐서 미안하다. 그리고 그 자산은 이병철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건데 그것을 미처 실명 전환을 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자금 오해를 받게 돼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1조 원을 사회에 헌납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이런 제대로 된 절차를 밟기 전에 이건희 회장은 잘 아시는 대로 먼저 병상에 누웠고 예. 병상에서 오랜 기간 투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절차를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상속을 결정하면서 이건희 전 회장의 유지를 받들어서 1조 원은 먼저 사회에 헌납하고 나머지 금액을 상속해서 상속세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 금액 1조 원은 어디 쓰이느냐? 그중에 특히 주목을 끄는 게 지금 감염병,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 해서 감염병 전담 병원을 하나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3천억 원, 7천억 원은 감염병 병원에 그리고 나머지 3천억 원은 아동 희귀병, 소아암 같은 데에서 자라나는 세대들의 억울한 또 아동들의 투병을 도와주기 위해서 거기서 3천억을 쓰기로 이렇게 결단을 내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박사님 조금 전에 그 상속세 연부연납 이자 1.8% 말씀하셨잖아요. 원래 그랬는데 이게 지난달 중순부터 상속세 증여세 이자율이 1.2%로 내려갔대요. 아,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이제 그게 네. 법사항이 아니고 시행령 사항이다 보니까 예. 수시로 바꿀 수가 아,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최근에 아마 금리가 예. 전체적으로 인하되니까 그게 조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박사님 앞에서 좀 잘난 척 한번 아유,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근데 그 지금 삼성 지배 구조를 좀 알고 그러면 주식 이건희 회장이 보유했던 주식이 어떻게 배분이 되느냐에 따라서 또 누가 또 지배 구조를 가지고 왔느냐 이게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상황은 어떤 거예요? 예, 우선 삼성은 삼성그룹 계열사에 엄청난 숫자의 회사가 있습니다. 네.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회사만도 200개가 넘고요. 등록되지 않은 자그마한 것까지 전 세계적으로 합치면 수천 개가 넘어가는데요. 예. 결국 이 회사를 누가 움직이느냐? 그것은 주주들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주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네. 흔히 우리 이제 경영학에서는 지배 구조라는 학문으로 보는데요. 삼성의 지배 구조에서 제일 상위에 있는, 제일 정점에 있는 회사는 삼성물산이라는 회사입니다. 네. 바로 그래서 삼성물산 합병 비율이 국정농단 사건에까지 나온 거죠. 제일 먼저 거야. 삼성물산을 주식을 장악하는 자가 바로 삼성그룹을 장악한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래픽에도 나오죠. 현재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을 17%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에 있는 삼성물산은 대부분 장악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가운데 삼성생명에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삼성그룹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고 자산 가치가 큰 회사는 삼성전자거든요. 네네. 삼성전자 하나가 삼성의 나머지 전부 다 합한 것보다 훨씬 가치가 높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회사인데 거기에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지분이 0.7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어떻게 삼성 이 일가가 삼성그룹의 오너들이 삼성전자를 지배해 왔느냐. 바로 그 마술은 삼성생명에 있습니다. 삼성생명의 지분을 이건희 전 회장께서 20%가량을 지배해 오셨거든요. 네. 이번에 이것이 이제 상속이 된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저 삼성생명 지분을 누가 가져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이 삼성가는 누가 꾸려가느냐. 그리고 그 삼성생명의 지분이 얼마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삼성전자의 지분도 이건희 회장이 상당 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지분을 누구한테 상속되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 세 회사 삼성물산, 생명, 전자 지분이 누구한테 상속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삼성그룹의 실제 주인이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좀 안정적으로 그런 그룹을 끌어가려면 지금 생명과 전자의 지분을 많이 상속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구체적인 비율이 공개가 안 됐거든요. 뭐 어떤 시나리오 예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삼성이
상속세 규모도 발표하고 사회 헌납 규모 또는 미술품 사회 환원 이런 다양한 조치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가장 중요한 자, 상속 재산을 그 누가 상속인 누가 가져가느냐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만 얘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일각에서는 서로 합의가 끝난 것이 아니냐, 혹은 또 이 상속인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지금 의혹도 있어요. 예, 예. 어쨌든 이제 법률상으로만 보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만약에 이 이건희 전 회장께서 살아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해놓고 돌아가셨다. 네. 이러면 무조건 유언대로 됩니다. 그대로. 예, 물론 유리분이라는 게 있어서 일부는 다른 가족도 가져갈 수 있지만 유언장이 무엇보다도 우선하고요. 예. 그런데 자 이건희 회장이 갑자기 병원에 순천향병원에 입원을 해가 그 후로 계속 그 삼성병원으로 옮겨 다니셨는데 예. 도중에 정신이 깼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깨지 않았다면 유언장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네. 유언장이 없을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서 이 일정 법정 비율로 배분을 하게 돼 있는데요. 예, 예. 거기에 이제 배우자가 그러니까 이건희 전 회장의 부인인 홍나희 여사가 1.5를 갖게 되고 나머지 아들, 딸들은 아들, 딸이 똑같아요. 1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 비율을 하면 결국은 4.5분의 1.5가 되니까 홍나희 여사는 9분의 3, 예. 33%. 나머지 일남 이녀의 자식들은 9분의 2씩 이렇게 갈라갖게 되고 그리고 이 재산을 삼성전자냐 물산이냐 또는 생명 이게 골고루 나눠 갖게 될 수가 있어요. 예.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정 규정이고요. 이 법정 규정을 토대로 해서 이 상속인들, 유족들이 협의해서 그 범위 내에서 협의해서 재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이제 이 대목에서 재구성할 경우에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삼성그룹의 확고한 지배력을 이재용 부회장 쪽으로 몰아주려면 이재용 부회장이 생명이나 전자의 지분을 대폭 갖고 나머지 형제들은 다른 지분, 다른 회사의 지분 또는 미술품이나 이 다른 회사 주식 이런 거로 부동산 이런 거로 가져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그것을 어디까지나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한 것이고요. 그렇죠. 예. 이제 그 동생인 이부진, 이서연 그 이사장 입장에서 과연 이것을 수긍할는지 현재로서는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가타부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여전히 계속 협상 중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관련해서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이틀 전에 그 금융위원회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을 승인해달라고 신청서를 제출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 내용이 좀 전해진 게 홍라희 여사와 자녀 3명이 지분을 공유한다라고 적혀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 이제 그 대목 바로 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예. 삼성생명은 금융기관이지 않습니까? 금융기관에는 아무나 대주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금융당국의 심사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삼성물산은 이미 재산을 분배했거나 합의 비율이 결정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밝히면 되는데 삼성생명은 거기에 대해서 미리 금융당국의 허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놓을 수밖에 없었는데 만약에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합의 결과를 발표했을 텐데 이번에 합의 결과가 아니라 일단 공동 상속할 거야. 이렇게만 밝혔습니다. 그리고 예. 공동 상속인은 4명입니다. 예. 그 홍라희 여사, 이재용, 이서연, 그리고 이부진. 네. 이 4명이 일단 공동 상속을 하겠다. 4사람의 자격 여부를 심사해 봐달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아직까지 최종 합의가 안 되지 않았느냐라는 추측을 강하게 낼 수가 있고요. 이제 재계 일각에서는 삼성전자 쪽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좀 몰아주고 예. 삼성생명은 여자 형제들한테 주면 어떻겠냐라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추가 협의가 더 있을 수 있다를 예고하는 그런 행동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지배구조의 변화를 줄 수 있는 변수가 국회에 있는 지금 보험업법의 통과 여부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건 뭐예요? 보험업법? 자, 보험업법. 삼성이 갖고 있는 보험회사가 2개가 있어요. 네. 삼성생명과 삼성 손해보험 2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삼성생명이 훨씬 크고 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다. 지배구조를 제가 말씀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험회사는 그 돈이
주주들 돈도 있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보험 가입자 돈이기 때문에 그 가입자들 돈으로 이루어진 삼성생명의 지분을 제조회사인 지분회사를 너무 많이 사지 마라. 이래서 보험업법에 그게 명시가 돼 있어요. 예. 3% 이상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그래픽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주식을 엄청나게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네네. 법에는 3%밖에 보유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애매모호하게 돼 있는 게 법에는 주식은 가격이 변합니다. 예. 취득했을 때 가격이 있고 현재 시가가 달라진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생명 쪽에서는 그동안 취득은 저게 10년 전, 20년 전에 샀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가격을 기준으로 삼성생명 자산의 3%를 정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약 40조 원어치의 삼성생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여당인 민주당 위주로 보험업법을 개정해서 아예 저것을 취득 가격이 아니라 현재 시가의 3% 이상은 보유하지 못하고 나머지는 강제 처분을 하도록 하는 법이 지금 상정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 5,400억을 40조 원에서 3%를 뺀 나머지 금액은 다 팔아야 됩니다. 다 팔아야 되면 삼성의 지배구조 고리가 끊어지는 게 되는 거죠. 삼성물산이 삼성전자를 직접 지배하는 게 아니라 삼성생명을 갖다 오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래서 저 법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삼성생명에 해처모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이번 상속을 하는 과정에서도 아예 삼성생명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서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서 그걸 상속세를 내고 나머지 이 삼성전자 쪽은 오너들에게 몰아주자 이런 방안이 하나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방안은 예. 아예 삼성생명의 주식을 가족들에게 넘기는 게 아니라 삼성물산에 넘기게 되면 삼성물산이 지배하게 되고 또 삼성물산은 상속세를 회사가 대신 내니까 가족들이 그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삼성생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대목이 또 앞으로 삼성가의 이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아주 큰 폭풍의 변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한 번 더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상속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그러나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우리나라 최대 재벌을 누가 장악하느냐. 네. 그다음에 저기에 주식도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도 주식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저건 투명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결정이 돼야 되고 저것에 결정된 결과를 삼성은 빨리 발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미술품 문화재 궁금한 분들도 많으실 네. 텐데 이건 저희가 다음 뉴스큐브 시간에 바로 이어집니다. 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